거 맞냐? 아, 트레일블레이저 멋있네. 이거 트랙스인데. 드디어 신형 트랙스, 요새 아주 핫하다는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차가 출시됐을 때 그 출시 현장에서 이 차의 이제 다양한 색상 중에서 개인적으로 레드가 제일 별로다 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시승차를 딱 받았어요. 그런데 레드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나는 약간 화이트를 기대했는데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레드 컬러를 뭔가 날씨 좋은 때 이렇게 주말에 바깥에서 또 야외에서 보니까 느낌이 좀 새로운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살아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제가 이 레드 컬러를 만약에 외관에서 외장 색상으로 선택을 하실 거면 이 실내를 RS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RS 차량 시트에 들어가는 이 레드 포인트 스티치나 가니쉬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빨간색 포인트여서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액티브 트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RS가 아닌 액티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트에도 보시면 액티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울린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외장 색상을 레드로 할 거면 무조건 RS를 선택해야 가장 조화도 느껴지고 좀 예쁜 그런 색상 컬러의 조화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형 트랙스가 지금 난리난 이유가 가격 때문이죠. 2,052만원. 와, 진짜 막 눈을 비비고 실화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가격에 요렇게 좀 사이즈감이 있는 소형 SUV가 나왔다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타는 차는 지금 핫한 2,052만원짜리 차라고 볼 수는 사실 없지, 냉정하게 보면. 왜냐면 이 차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티브 트림이기 때문에 2,681만원 정도가 되고요. 2,500도 넘어가잖아. 그럼 사실상 요거는 그냥 2,000만원대 중후반 정도 사이에 속하는 차량이어서 완벽한 가성비의 차다 라고 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기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052만원에 나왔다라는 그 어떤 충격적인 그 모멘텀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쉐보레가 작정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진짜 실제로 충격을 받았고 추후에 이제 제가 소형 SUV 다른 경쟁 모델과 좀 나름 치열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역시 세상에 이유가 없는 일은 없다. 자동차 회사도 어느 정도의 마진을 남겨야 되는 곳인데, 그죠?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거? 그거는 뭔가 이상하다. 보니까는 이유가 보이기는 합니다. 자, 뭐냐면 트랙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단 2,052만원짜리 깡통을 여러분이 사실 일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자, 일단 가장 심각한 거, 내가 딱 깡통을 사는 순간 열쇠 키를 받아요. 자, 지금 신형 트랙스 키가 괜찮거든요. 보시면 이런 것도 주더라고. 나 이런 감성 또 너무 좋지 뭐예요. 딱 이렇게 열쇠고리에 트랙스 크로스오버 딱 달리는 가죽 요런 열쇠고리를 딱 받았는데요. 이 키 모양은 평범하지만 이렇게 딱 매칭이 됐을 때 이런 거 스타일리시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열쇠가 띡 하고 나와서 굳이 열쇠를 차에다가 이렇게 꽂고서는 누르릉 당당당당 하면서 이거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옛날 차스러운 이런 느낌들로 들어간다. 왜냐면 이 스타트, 엔진 스탑 버튼이, 그러니까 버튼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게 가장 깡통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거 솔직히 참을 수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전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가장 저렴한 2,052만원짜리 차를 막상 선택을 하면 후방 주차 센서가 안 들어갑니다. 후방 주차 보조가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차량 그 주차하실 때 보면 우리 다 이렇게 후면 주차하잖아요. 그때 아무리 차가 작아도, 그러니까 소형 SUV여도 이 후방 주차 센서가 없으면요, 우리 보통 다 후면 주차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부딪히기 쉬워요. 저는 그 주차 센서가 없는 차를 맨 처음에 운전을 시작할 때 중고차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불편했었어요. 그게 없어서 정말 경차였는데도 부딪힐 뻔한 적도 많고. 근데 이거는 운전이 정말 미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이 후방 주차 센서 안 달리면 후방에 정말 타격받을 일이 많아요. 근데 이거 고치는데 비용이 싸냐 이거지. 뭐 요새 물론 뭐 현기차도, 그러니까 국산 내수도 보면은 막 부품 수급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도 부품 값 자체는 그래 저렴한 편이란 말이야. 근데 쉐보레는 그렇지 않아요. 고장나서 수리하는데 국산차보다 돈 더 듭니다. 근데 이거 후방에 그거 타격 입으면 새 차 뽑아가지고 막 후방에 타격 입으면 어떡할 거야. 저는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 후방 주차 센서 들어가 있는 차를 사시는 게 좋다. 그러면 깡통을 살 이유가 또 없어지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마 제 차를 가지고 제가 한 2, 3년 동안 타면서 아쉬웠던 지점들을 말한 영상 기억나시나요? 제 에이스 타면서 좋은 차야, 너무 좋아. 근데 이 열선 안 들어가 있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겨울철에 차 탈 때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는 약간 수족냉증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손이 차갑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따뜻하게 손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겨울철에, 지금은 날씨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한 달 전만 해도 막 너무 춥잖아. 막 손 막 이렇게 하면서 딱 탔는데 스티어링 휠이 막 너무 차가워. 이러면 있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열선 스티어링 휠이 역시 깡통에는 안 들어가요. 심지어는 그래 열선 내 요거까진 봐줘. 근데 열선 시트도 안 들어가 깡통에는. 열선 시트 없는 차 절대 타시지 마세요. 진짜 겨울철에 절대 웬만한 분들이 그거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깡통을 사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2,052만 원이라는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지만 막상 그 가격을 주고 차를 사기에는 타면서 아쉬우실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라면 무조건 두 번째 트림, 그러니까 LT 이상부터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LT보다 그 위에 있는 액티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요 차량 2,681만 원짜리가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더 낫긴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깡통이나 LT에서는 직물인 거야. 근데 이게 직물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차를 뭐 한 5년 정도 이내에 타다가 팔 거다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차를 뽑아서 우리 뽕 뽑아야 되잖아요. 5년 이상 차를 탄다. 그 시간 동안 직물 시트와 직물 스티어링 휠이 그 내구성 측면에서 이 세월의 흔적을 버텨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티어링 휠, 시트 다 여러분이 주행하실 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정말 예민하지만 승차감에도 영향을 줘요. 내가 장기간 운전했을 때 이 직물 시트가 과연 아주 편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 해봐야 되거든요. 인조가죽 시트가 주는 그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액티브 트림을 선택하셨을 때 차를 좀 오래 더 탈 수 있는 컨디션이 확실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액티브를 권해드리고 싶은 건 스피커 개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액티브를 들어가면서부터 스피커가 한 2개가 늘어나는데, 의외로 이 스피커 몇 개 늘어나는 것이 공간감을 만드는 측면, 그래서 이 차 안에서 음악을 즐기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꽤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지. 그리고 왜 땀이 많은 분들 있잖아. 땀이 많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 여름에 통풍 안 들어간 차 타시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 차 통풍 시트 들어가요. 근데 액티브 정도는 선택하셔야 3단의 앞좌석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해 보실 법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시트를, 지금 운전석에 앉아있는 이런 시트들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액티브 정도 돼야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더 고급감이 훨씬 향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좀 가성비로 움직인다 라고 하더라도 일단 깡통은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LT부터 선택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차를 타면서. 왜냐면 LT는 최소 가야 돼. 그럼 2,300만 원대예요. 만약에 조금만 더 고급감 편의 사양을 늘린다고 해서 이제 2,600 수준이 되는 액티브를 선택해요. 그러면 갑자기 가격에서 오는 메리트가 그다지 높아지지 않아요. 가장 최근에 출시됐던 코나 같은 차량 있죠. 그 차량의 시작가나 말씀드린 LT나 액티브 차량 정도의 수준, 한 2,400, 500 정도 수준이나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편의 사양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코나는 거의 뭐 기본급이고 얘는 중간 이상 트림이
X3인데 얘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우리나라가 옵션 그 편의 사양을 또 잘해. 그래서 막상 보면 코나 같은 경우는 막 기본 가장 깡통에 이미 인조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인조 가죽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을 봤을 때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국산차가요. 편의 사양 측면에서는 국산차가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격적으로 이 트랙스의 메리트가 더 떨어지냐? 코나는 1.6 터보예요. 1.6 터보.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트랙스는 1.2입니다. 1.2 터보 엔진인데 일단 배기량이 차이가 나요. 자동차에서 뭐 실내 이런 편의상 옵션 바뀌는 거 물론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떤 심장의 크기 이런 거를 봤을 때 트랙스가 사실 작은 심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더 다운사이징이 된? 그럼 과연 이 차가 정말 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같은 동급에서 이 차를 코나랑 비교해도 되는가까지 수준이 됩니다. 실제로 출력과 토크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다르게 들어가면 일단 스펙이 달라져요. 코나 같은 경우는 1.6 가솔린 터보를 했을 때 시작가가 한 2,5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출력을 딱 보잖아요. 벌써 198마력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약 200마력에 가까운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건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트랙스는 안타깝게도 한 139마력 정도입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결코 부족한 영역의 마력은 아니에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60마력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면 꽤 나는 거죠, 그래도. 게다가 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크 수치도 트랙스가 낮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한 22kg/m 정도 나오는데 코나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토크 수치가 높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능상의 우세함이 확실히 1.6 터보에 유리한 거죠. 1.2 터보보다는 아무래도. 그 점 때문에 저는 이 차를 너무 빨리 타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가성비라고 표현을 해왔지만 출시 가격이 너무 낮아서 깜짝 놀랐기 때문에 막상 엔진 스펙을 두고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 차도 결국 한 2,400 정도는 태워야 되는 차인데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차를 선택을 하면 더 여유로운 출력과 배기량을 누릴 수 있는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냐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역시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거지. 성적표를 딱 봤어. 얘는 뭐 다 A뿔이야. 공부를 잘해. 근데 일머리가 막 없어. 이거 되게 다르거든요, 여러분. 공부를 뒤지게 잘하는 거랑 일을 기깔나게 잘하는 거는 달라요. 일머리가 있는 애들은 있어, 따로 있어. 근데 이 차량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심장의 아예 그 사이즈가 다르잖아. 근데 일을 잘해. 이게 뭐냐면요, 차를 타보면 이 1.2 가솔린 터보의 어떤 이 한계, 3기통의 한계가 안 느껴져요. 자, 저는 출발을 시작할 때부터 이 차량 굉장히 묵직하고 부드럽게 시작을 해서 솔직히 조금 깜짝 놀랐고요. 지금 시승을 하고 주행을 한 지 한 20분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지금까지 또 볼 때는 이 차량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타봤던 코나, 그리고 뭐 예전에 타봤던 셀토스, XM3 이런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저속에서 운영되는, 저속에서 출력을 뻗어져내는 힘이 그렇게 오바스럽지 않아요. 소리를 막 부엉 내면서 초반 가속을 만들어내는 일부 차종이 있는가 하면 이 차는 상대적으로 그게 덜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자, 진짜로 감히 최근에 제가 타봤던 소형 SUV 중에 승차감 1등. 차가 그렇게 조용해요. 이 차량의 기본적인 윈드실드가 다 차음 글라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음에 유리한 것도 있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들어가거든요. 요게 들어가게 되면 이 차량에 실제 발생하는 소음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제거를 해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 깡통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좀 더 고급차 느낌의 정수성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 여러분 차를 타실 때도 시끄럽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과 의외로 다르게 고급스러운 포인트예요. 자, 저속에서 지금 어느 정도 속도를 올리려고 엑셀러레이터에 발을 가했을 때 이 들려오는 사운드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타봤던 다른 경쟁 차종은 이런 게 약간 고급지지 않은 사운드가 들렸거든요. 엔진 그 회전수가 막 돌아가는 그 소리가
조금 불쾌하달까? 근데 이 차량은 그 사운드가 좀 신사적인 느낌이 있어요. 듣기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저음 수준에서의 소리를, 엔진 소리를 발생시켜서 주행하시면서 이따금씩 그 소리를 느끼실 때도 그닥 뭐 불편하네? 거슬리네? 이러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속에서도 부드러워. 이 노면의 요철들을 막 다 받지 않아요. 어느 정도 뭉툭하게 제거해주면서 고급스러운데, 승차감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생각보다 시속 100km/h까지 도달하는 시점이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액셀러레이터에 힘을 줘서 딱 페달을 꼭 밟으면 그다지 큰 렉 현상, 막 구음뜨게 그런 느낌이 없이 꽤 빠르게 100km/h 이상을 쳐주네요. 그리고 들려오는 사운드도 나쁘지 않고요. 자,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아무래도 기통수가 작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겠지만 페달에 발을 꼭 올려서 어느 정도 속도를 딱 만들어내. 그거까진 좋아.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진 않고요.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바로 속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계속 좀 꾹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서 가속감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에는 계속 힘이 좀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한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주행하는 재미가 오히려 또 느껴져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3기통의 특성상 핸들을 꽉 잡고 속도를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핸들에서 느껴지는 진동감이 있습니다. 좀 파르르 떨리는. 이 브레이킹의 감각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차량 꽤 젠틀하게 브레이킹이 되는 차량이에요. 아주 빠릿하게 빡 멈춰서는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산 소형 SUV들이 오히려 브레이킹 감각은 훨씬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근데 자, 지금 이 트랙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속을 하고 브레이킹을 얼추 실현을 할 때도 꽤 과격하지 않게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 멈춰 세워주는 느낌 자체는 젠틀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이 차량의 매력이 좀 더 더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전혀 다른데도 아주 배기량 높은 막 옛날에 타호 같은 막 그런 차 탔을 때 그 좀 스무스한 브레이킹 감각, 그런 것들도 덩달아서 이 차급에서 느껴지는 거, 이런 게 좀 매력적이네요. 차량이 인상 깊은 게 공차 중량이에요. 공차 중량을 잘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에 어떻게 무게를 이렇게 줄였지?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기아 셀토스 같은 차가 있겠죠. 셀토스랑 트랙스랑 막상 길이를 비교해보면 셀토스가 훨씬 짧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더 작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은 1300 중반 정도가 돼요. 그런데 트랙스는 1300 정도에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무게가 덜 나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와 휠 베이스를 만들면서, 이 여유 공간을 만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공차 중량을 높이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이게 차가 무거워지면 그만큼 힘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1.5 터보로 감당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무게를 줄인 거, 그게 상당히 키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거 요 정도의 승차감을 이 사이즈에서 만들어내기까지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죠. 자,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입니다. 이 좌측의 핸들을 통해서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기판 모양 누르시면, 자, 이렇게 크루즈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설정을 통해서, 자, 지금 왼쪽에 보시면 숫자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저는 요 정도, 중간 정도 속도로 맞춰두고요. 그런데 이렇게 크루즈를 맞추시고 달리실 때 이 차선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까지는 덧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이시는 버튼을 그냥 바로 누르시면 이 차선을 넘어갔을 때 경고를 주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문제는 이 차선의 중앙을 딱 맞춰주는 기능은 없어요. 이게 미국에 있는 이 GM사의 슈퍼크루즈 기능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반면 이 같은 값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다른 옵션을 봤을 때 다른 소형 SUV죠. 경쟁 모델은 중앙까지 맞춰주거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중앙까지 맞춰주는 차들이
장거리를 타거나 했을 때 느껴지는 운전의 피로도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거리를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타보니까 타기 전보다 타고 나서가 이 차가 더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차를 타셨을 때 주행감, 시승감이 더 훌륭한 차라고 여겨지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깡통 가격을 생각하시면 안 되긴 해요. 저는 2,052만 원짜리 깡통을 사시는 걸 그닥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LT 정도를 선택하셨을 때 한 2,000 중반을 지불하셔도 굳이 1.6 터보 같은 더 넓은, 더 크고 여유로운 배기량의 차를 굳이 타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차의 실질적인 주행감이 괜찮다는 거, 확실히 잘 나온 건 맞네요. 아주 이 소형 SUV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가져다 줄 친구로 확실히 느껴지고요.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건 깡통을 선택을 하셔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장점 심지어 하나가 있는데, 오토홀드, 여기 바로 나와 있죠. 여기 센터페시아에 오토홀드 버튼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북미 모델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 완전 특화 옵션이에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께서 이런 오토홀드 옵션을 워낙 많이 사용을 하시죠. 우리처럼 이렇게 도심이 막히는 구간에서는 이 계속 브레이킹 밟고 있으면 발 아프거든. 근데 오토홀드 누르시면 멈춰서는 순간에도 멈춰졌다가 또 출발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요거를 어쨌든 깡통에서 넣어놨다는 거, 요런 것들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AT 정도 이상을 선택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뒷좌석에 에어벤트가 들어갑니다. 요것도 한국 시장 특화 옵션이에요. 이 북미 모델에서는 없습니다. 요런 부분들, 이게 에어벤트가 있어야 어쨌든 뒤쪽에도 빠르게 시원해지고 더워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천지 차이다. 근데 요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생각해서 넣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열선, 통풍 뭐 이런 것들이 싹 어쨌든 들어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을 이번에 엄청 타깃해서 정말 작정하고 나온 거는 확실히 보입니다. 게다가 이 차량이 또 좋은 게 있어. 이 차량 3종 저공해 차량에 속합니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공영 주차장 같은 거, 공항 주차장 이런 데 가실 때 다 할인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실질적인 매력 덕분에 이 차량의 인기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아마도 다른 소형 SUV군이 많이 바짝 긴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처럼 물가가 대단히 오르는 시기에 그래도 출시가 2,052만 원이라는 그 숫자를 이 GM이 맞춰왔다는 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 타보니까 아무튼 차는 더 괜찮다는 거. 자, 이렇게 아주 소형 SUV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신형 트랙스 한번 타봤는데요. 제가 신차 출시 현장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이 공간성입니다. 이 트랙스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사이즈감이 꽤 넓게 나오기로 지금 유명한데, 실질적인 여유 공간, 트렁크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거 레저, 차박 이런 것도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형 트랙스 차박사용은 LT 트림 이상을 추천을 하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멋을 낼 수 있는 이 액티브, 제가 오늘 타고 온 이 액티브 모델, 마침 좀 가장 추천드리는 차량을 이렇게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보시면 액티브 차량이 전면부터 차이가 있죠. 이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 흔히 눈물 자국이라고 해야 될까? 혹은 뭐 매기 수염이라는 별명도 있던데요. 독특한 그 중간을 가로막는, 그릴을 가로막는 크롬바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깔끔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측면부에도 18인치 휠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인 이 버건디, 블랙 이런 투톤 느낌의 컬러와 되게 매치가 잘 되는 부분들 보실 수 있고, 액티브에서 이런 루프렉도 들어가요. 이거 액티브 전용 루프렉이거든요. 요거 들어감으로 인해서 약간 전고가 낮은 차량인데 위쪽에 좀 안정감 있게 좀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도 확실히 더해주는 거 매력적입니다. 후면부 쪽에 보시면 역시 액티브라는 크롬 레터링 이렇게 따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도 액티브 전용으로 훨씬 더 디자인이 매끄럽게 나와서 외관상으로 참 예쁩니다. 제가 굳이 시승을 하다 차를 멈춰 세운 거는 이 차량의 잠재력, 트렁크 공간을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자, 이렇게 보타이 아래쪽에 손을 넣어 주시면
파워 테일게이트. 우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 이거 여러분 있잖아, 마트에서 막 장보고 짐 짱 많아. 근데 이거 내가 막 손으로 다 끙 올려줘야 되면 되게 화나거든요. 요거 전동으로 파워 테일게이트가 들어가서 그런 불편함 없이 열 수 있다는 거 아주 매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빼볼게요. 오, 금방 빠집니다. 자, 열었을 때 트렁크 사이즈 공간 뭐 아주 넓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이 폭감이 그래도 꽤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 휠베이스도 넓고 전장도 길기 때문에 이 실질적 폭감이 좀 나온다. 제가 뭐 길이를 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들어가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오, 제가 다리를 이렇게 뻗어도 앞쪽에 공간이 한 뼘 정도 이상이 남습니다. 그리고 사실 뒤쪽에도 공간이 더 남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좌우 폭 쪽도 완전 바투 가까이까지 꽤 공간이 옆쪽으로도 드러나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더라도 등을 바짝 뒤에 댔을 때 앞쪽에 공간이 좀 나옵니다. 제 키가 162에서 3 사이 정도인데요. 공간성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커피 마시고 라면 끓여 먹고 해도 되잖아. 지금 제가 이 뭐 막히는 게 없잖아요. 좋은데요? 매력적인데? 2열 폴딩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내려주시고요. 반대쪽도 내립니다. 오. 자,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평탄화는 아니에요. 살짝 단이 올라옵니다. 이 시트가 완전 바닥 쪽까지 쭉 내려가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 그런데 아주 과격하게 가파르게 시트가 접힌다는 생각도 들지 않거든요. 살짝 정도만 평탄화를 해줘도 차박하는데 무리 없을 것 같은데? 누워볼게요. 이야, 차박사용을 위한 차고만. 뭔가 약간 아쉽네. 그래서 제가 다리를 완전 지금 끝쪽까지 다 붙인 상태여가지고 살짝 문을 닫으면 다리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면 머리가 약간 공간이 약간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죠. 키가 좀 아주 크신 남성분들은 이건 힘들겠다. 한 180 정도 넘으시는 분들은 요 사이 여기를 완벽하게 연장해서 평탄화를 하지 않으시면 차박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성분들 중에 좀 키가 작고 아담하신 분들이라면 결코 무리 없이 차박 같은 거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트랙스는 딱 이 공간 있잖아.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머리 딱 하나 들이내놓고 여기 이거 다리 뻗었을 때 있잖아요. 이게 끝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키가 좀 크시고 다리가 무지 기시더라도 이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남잖아요. 앉아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책도 좀 읽고 노트북도 좀 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면 어떨까요? 일단은 머리가 부딪히는데 자, 요렇게 여기는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야. 여기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답답해. 요 공간 정도를 그냥 누리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차크닉 이런 것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공간 그래도 꽤 넓죠? 이게 차박을 생각하면 길이 때문에 좀 아쉬운데 여러분의 뭐 레저 용품들 뭐 보드 같은 거 넣으시고 스키 같은 거 넣으시고 골프백 같은 거 넣으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의 공간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요 공간성을 확인하게 되네요. 아래쪽을 뭐야? 왜 이렇게 넓어?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지금 비어있다 보니까 상당한 적재 공간을 넣을 수 있겠는데요. 뭐 캠핑 용품 같은 것도 심지어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가방 뭐 신발 다 넣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자, 이렇게 튼튼한 이런 덮개까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궁금했던 신형 트랙스의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완벽하게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매력 있는 차다. 특히 이 액티브 추천드린다. 좀 멋을 내면서도 실용성까지 최대치로 더해서 활용할 수 있는 차고요. 엔진 스펙이 다소 아쉽다고 느꼈으나 막상 타보니 스펙 대비해서 느껴지는 정성적인 부분이 괜찮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 첫 차로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거 있다면 서라운드 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연식 변경 이런 거 할 때라도 좀 들어갈 수 없을까? 뭐 이런 욕심을 가져보면서 신형 트랙스의 등장 덕분에 우리나라 소형 SUV의 가격이 많이 긴장해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구성으로 많이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다음 또 새로운 따끈따끈한 신차
차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봤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